네, 두 번째 의혹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아까 투표지 분류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QR코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QR코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앞에 그 의혹 제기된 부분을 보면은 QR코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QR코드 자체가 뭐 50자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그리고 이 QR코드에 뭐 500만 명의 개인정보, 뭐 학력, 뭐 무슨 병역 여부까지 또 뭐 전과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 해명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서는 사실 그 의혹 제기 부분은 사실 다 빠졌어요. 처음에 그 52개 자리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었나요? 네, 그렇게 주장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31자리죠. 31자리. 뭐 이거는 찍어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사실 선관위 해명으로 이것은 정리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각 채널들 영상에서 아마 저런 공문을 첨부했던 것 같아요. 사진 잠깐 보시면 네, 개인정보 뭐 영향평가 대상 해서 선거관리 시스템, 통합명부 시스템에 뭐 이런 아주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맨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보유 예정 개인정보 수해서 약 5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네,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죠. 그래서 참 이거는 애초에 그 QR코드가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이번 선거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네. 2017년부터 그때부터 똑같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뭐 법령 위반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법령에는 어쨌든 바코드로 그 하라고 명시는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가 선관위에 얘기를 했죠. 빨리 개정을 해라. 불필요한 논란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선관 입장에서는 QR코드도 그냥 바코드의 한 형태다라고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이제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점은 입력되는 이제 그 정보의 수예요. 수의 양의 차이인데 바코드로는 이제 현재 우리가 그 입력 우리 딱 찍어보면 31자리가 나오는데 31자리가 바코드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 숫자가 31자리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QR코드 만드는 건데 실무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그 법령 개정은 필요합니다. 차라리 바코드 등의 어떤 전자식 표기를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문제는 뭐냐면 법령에는 분명히 그 바코드에는 이제 거기 선거명 그리고 선거구명, 관할 선거명을 관할 이제 선관위 명을 넣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넣어야 된다가 강조형이 넣을 수 있다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1년 번호가 또 빠졌어. 1년 번호 들어갔어야 되는데 1년 번호는 또 법령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선거명과 그리고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거명 이외에 만약 다른 정보가 들어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QR코드 찍어보면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1년 번호 마지막. 거기다 이거는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다만 거기 아까 그 바코드를 이제 QR코드 그 부분은 그냥 문구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정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는 그 부정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뭐 QR코드에 뭐 500만 명이 아까 그 데이터 적용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신 분이 또 나중에 본투표장에 와가지고 나 본투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확인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사전투표 했는지 본투표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00만 명 아마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율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데이터 양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 한다는 그 취지인데 QR코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QR코드는 내가 신분증을 주면은 딱 출력이 됩니다. 그냥 용지가. 출력이 딱 돼가지고 QR코드에 찍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투표지의 관할, 선관위가 어딘지, 이게 어떤 선거에 하는 건지 하고 일련 번호가 몇 번인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출력된 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편함 투표함에 넣게 되면 그대로 보관하려다가 개표장에서 그냥 개함이 되잖아요. 개함이 돼가지고 다 끝나면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폐기시키거든요. 그 QR코드가 무슨 용도가 있다고 이 안에 정보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과정에서 한번 이걸 투표용지가 읽을 수 있는,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뭔가 과정이 있으면은, 야, 무슨 다른 정보 들어갔다는가, 아니면 다른 정보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전혀 없잖아요. 그냥 투팜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개표장에서 개함됐고, 끝난 다음에 보관됐다가 폐기되는데, 무슨 정보가 있죠? 아마 뭐 해킹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QR코드를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기초 사실관계를 비롯해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어떤 상식적인 이런 바탕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라고 보여준 이 공문도 사실은 이것과 QR코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문이다라고 선관위가 해명했고 그 해명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거와 투표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선관위가 중앙 서버에서 어떤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제안서를 공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이 QR코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문을 근거로 해서 뭔가 조작의 증거로 이렇게 영상에 사용되는 걸 봤는데요. 네, 조금만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저장되는 목적은 이제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일차와 2일차 이를 마찬가지로 2일차 사전 투표가 끝나게 되면 사전 투표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저장이 돼 있어야만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선거인 명부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제 본 선거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는 아마 본 투표에 가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본 투표 이제 가면은 처음에 신분증 확인할 때 선거인 명부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 이름을 찾아가지고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1일차 사전 투표, 2일차 하신 분은 2일차 사전 투표가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쇄하기까지가 필요한 정보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돼야만이 중복 투표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거는 또 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합니다. 네. 그건데, 그걸 이제 QR코드에다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참 무책임한 이제 선동이 되는 거죠. QR코드가 찍히는, 그거는 또 다른 건가요? 뭐 도장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혀 있었다. 그거는 이제 프린트 되었다. 뭐 이런. 일본은 또 최근에도 또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전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이제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습니다.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그 인쇄가 돼서 나오냐?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딴 데서 또 프린터 다 출력해가지고 집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몰상식한 주장을 하는데 사전 투표 용지는 네. 프린트를 하면은 거기도 도장도 프린트돼서 나오는데 네. 이거를 도장을 찍었어야 되었다라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투표 관리관이 이제 비어 있는 이제 출력이 되면은 그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왜 그냥 인쇄돼서 나오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상식 법령이라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제 원래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관리관 도장을 찍고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 투표 중심으로 이제 이게 그 공직선거법이 설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본 투표에는 반드시 빈 용지에다가 도장을 그렇죠.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본 투표는 이미 사진에 인쇄가 되잖아요. 네네네. 인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 청인은 그 상단에는 이제 검정색입니다. 흑색으로 출력이기 때문에 네네. 출력이 되지만 밑에 하단에 투표 관리관은 네모칸에는 비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일련 번호가 있는 절취선이 있는데 그것도 안 뜯어져 있는 상태, 절취선에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돼서 옵니다. 네네. 그게 딱 그 처음에 이제 본 투표소에서 투표 준비할 때 투표 용지 함을 이제 봉인되어 있는 함을 뜯으면은 이제 그게 딱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딱 6시부터 투표 시작하잖아요. 6시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일일이 그때 찍다 보면은 실수로 도장을 안 찍고 줘버리면요. 그 소중한 한 표가 기권 처리됩니다. 네. 개표장에서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투표 용지가 나오면 기권 처리가 돼요. 네, 지금 당일 투표 얘기죠. 그렇죠. 당일 투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투표 용지에 대해서 100매에 한해서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투표 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임이 돼 있습니다. 100매 단위로 색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네네. 뒷번호 숫자. 그대로 100묶음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100장을 꺼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옆에 투표 용지 놓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사전 투표도 빈 상태로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
본투표 용지는 이제 여분의 투표 용지가 남습니다. 네네. 나중에 선거가 이제 딱 6시에 딱 종료하게 되면은 배부하지 않은 여분의 투표 용지가 남는다고. 여기는 도장이 찍히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5시 반 정도씩 나가면은 100점 미리 안 찍어 놓죠. 네. 그때는 실제 마지막 오시는 분만 확인하고 찍어서 줘요. 네네. 그러다가 그 최종 마지막 시간 딱 6시 땡 되면은 투표가 종료되거든요. 네네. 그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여분의 투표 용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봉인해서 가져가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확인이 돼가 투표 용지가 단 한 장만 출력이 되거든요. 네네. 그 한 사람이 한 장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분의 투표 용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은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또 옆에서 불필요하게 도장을 찍는 절차가 또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인쇄한 그래서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도장을 미리 이제 스캔을 읽혀서 그냥 자동적으로 본인이 확인되면은 투표용지가 출력이 될 때 투표 관리관 도장까지 인쇄돼서 나오게끔 돼 있고 이거는 법령의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그 법으로도? 인쇄로 사전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럼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상위 법령에는 그 내용이 없고 밑에 이제 하위에 또 시행규칙에 있는 거가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투개표의 절차를 이해를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한 장이 출력됐는데 굳이 옆에서 또 그 도장 또 찍을 필요가 있나요? 네. 그냥 그만큼 인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사전 투표 용지에 도장을 안 찍었고 프린트된 용지라고 해서 전혀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네, QR코드 관련해서도 뭐 어쨌든 이거는 법적인 미비점을 앞으로 제도 개선해서 푸는 문제로 이거는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사실관계 다 드러났으니까. 네. 네.